그럼 마지막으로 동물학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물을 학대하는 거나 뭐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런 뉴스나 뭐 기사가 많이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름이 끼치고 불쾌해서 기사나 뉴스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원래 많았는데 최근에서야 이슈가 된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좀 늘어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물 학대에 관련된 법이 조금 더 강하게 하루빨리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물 학대에 관련돼서 정 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대해서 그 유형을 정하고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유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이게 지금도 시골 가면 많이 있습니다. 개 잡을 때 때려 죽이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고,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그러니까 강아지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죽인다면 도축 행위로서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동물학대로 처벌됩니다. 또 치료 외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장 일반적인 동물학대 행위겠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이게 보통 웅담 채취, 살아있는 경우에서 쓸개다 빨대를 뽑아서, 아마 지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도박이나 오락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대표적으로 투견이죠. 투견은 동물학대입니다. 투견이나 투개, 지금도 암암리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법률로 정하는 민속 경기를 제외하는데 소싸움입니다. 소싸움에 대해서도 동물학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법률상으로는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아닌 민속 경기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상해나 질병을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의로 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사육 공간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학대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 의미 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전시하거나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동물학대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에 이른바 고양이 N번방 사건이라고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단순히 그런 사진 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불쾌하네요. 고양이 N번방 이런 거는. 동물 학대에 관련돼서 최근에 실형이 선고된 것도 본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그래도 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벌에 있어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동물학대 범죄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 벌금형이 많이 선고됐던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형 선고됐던 사건은 언론 보도가 많이 됐던 이른바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건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나 생명 경시의 태도, 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고려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경의선 고양이 사건은 저도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차마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또 그 피해 고양이가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를 생각하면 그게 그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도 전달이 돼서 고통스러운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인간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에 투견업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되게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양형의 이유를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감탄했는데, 이 이유를 보면 1978년 유네스코 세계 동물 권리 선언 이래로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있고, 동물학대 행위는 사회적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이고 잔인한 행위로서 동물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쓰셨습니다. 되게 멋있게 잘 쓰셨고, 동물학대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늘
어떤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좋아하시니까 나는 동물 좋아하지. 좀 앞장 서주시죠. 아 그럼요. 나는 뭐 무속이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다뤄봤던 사건 또는 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법을 다 알지는 않거든요. 저도 동물보호법 사건을 몇 건 해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전체 규정을 훑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잘 두고 있고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조치 의무나 뭐 맹견 소유자들의 의무 이런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잘 지키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사고들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또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가 성숙해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또 다음에 법률 관련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뭐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